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수익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일단은 제목으로 일단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특별하게 현재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전쟁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들,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뭐 투자라는 것은 이제 경쟁이죠. 거기서 이제 개별 종목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2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좀 흘러가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죠. 뭐 국내 증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다 지금 같은 모습인데 일단 개별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섹터군이 딱 뭐 대장을 잡아서 움직여주는 섹터도 없고 그날 매일매일 좀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비중 관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거시적인 관점 제가 이번 연도는 1월 달에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작이 될 때 이번 연도가 시작이 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연도는 미시적으로 단순히 이제 종목으로 3% 5%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접근을 하시면 이번 연도가 굉장히 짧을 수도 있는데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자 대열이 바뀌는 시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 연도 내년을 어떻게 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투자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포인트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공매도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수익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장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재 시장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지루하실 거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라는 거야? 종목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 전문가는 거시적인 걸 말을 하고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들만 사실 이해하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사실 답이 보이거든요. 그 힌트를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과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씨가 굉장히 좀 작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뭐 20년도, 21년도 이제 차트예요. 제가 예전에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던 차트인데 일단 2.5, 그 기존의 20년도는 굉장히 이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다 빨간색이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이 빨간색이 좋은 거지만 지금 성장률에서는 마이너스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사실 이 제조업 자체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성장성에서 부분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해주는 건데 크게 성장을 하거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빛을 발했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반도체라는 건 사실상 뭐 기존에도 많이 있지만 IT 관련
섹터군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특히 이제 4차 산업 관련군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성장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더더욱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혜를 입은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0년도에는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들이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20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3%. 여기 독일,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마이너스 3%를 이제 달성을 했었는데 바로 보시면은 21년도부터 2.5로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랑 이제 동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조업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경제 성장률은 기존에도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국면에 조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실 텐데 이 기사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것들 항상 제가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위 여부. 최근에 이제 보셨을 거예요.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뭐 조선, 철강, 여행, 업종들, 항공 이런 것들 보셨다면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아, 철강이, 조선업종이, 여행주가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할 수 있겠네. 아,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뭐 다시 1조가 되고 몇 천억이 되고 증가를 할 수 있겠네. 라고 장밋빛 미래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진위 여부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 1,000억, 5천억, 1조 뭐 좋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나온 건 좋은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전에 20년도 전, 그러니까 19년도, 18년도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기 이전에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이전 수치를 회복하는 정도인가? 정말 회복이 된 것인가? 말이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주가는 항상 제자를 찾아가잖아요.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제자리를 찾아갈 텐데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이런 모멘텀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상승인지 아니라면 그냥 기존의 기대감에 의해서만 상승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영업이익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추정. 어느 정도 벌 것 같아라고 예상하는 예상 수치이지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분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1분기에서만 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이게 이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저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천천히 나비 효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률 사실 이 경제 성장률 자체는 뭐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터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호는 18년도부터 이미 발생되었던 수치예요. 사실상 코로나는 좀 핑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은 이제 회복 가능성에 어느 정도 보셔야 되고 이 회복을 잘 못 해준다면 시장의 기대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잘 어느 정도 부응해주지 못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제 기사를 좀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신다면 뭐 실업률 회복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실업률 아마 많이 체크를 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실업률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우리나라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죠. 네, 취업도 잘 못하고 있고 시험도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실업률 자체가 돼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업이 이 실업률이 왜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일을 못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설비 확충이나 뭔가 공장을 증설을 하고 설비를 확충을 하고 그렇다면은 점점 일을 할 사람들이 사실 많아지거든요. 물론 산업군의 변화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IT 쪽으로 넘어간다. BT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물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일 수 있지만 이걸 제하고서라도 기업이 뭔가 설비 확충을 하고 뭔가를 한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왜 뽑지 않을까? 왜 뽑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실업률 회복이 왜 10년이 걸릴까? 단순히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공장이 문을 닫고 어디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서 단순히 이런 10년은 아니겠죠. 이 기간 자체가. 보통 1, 2년 정도, 길어봤자 3년 정도에 해당되면 이 정도면은 다 회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왜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은 3.7%. 물론 성장을 하는 건 좋아요. 이거는 바로바로 영업이익 자체가 바로바로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지만 서서히 작용하죠. 어쨌든 성장률 자체가 3.7%가 전망이 됐고 올해 세계 성장률 자체를 5.5%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8.1%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성장률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중국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막 치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많이 풀고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뭐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 정도를 체크하셔야 되고, 미국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 독일 그리고 중국 정도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남미 국가들도 있지만 사실 그쪽보다는 여기서 이제 비중이 사실 많이 실리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중국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포커스를 또 맞춰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 국가. 굉장히 우리나라 수출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게 지금 중국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G2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산업군을 발전시키고 무언가 개발을 하고 만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제조업 관련해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반도체나 자동차나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중국은 난 별로 중국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중국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쟤네가 성장하든 말든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 경제라는 거는 사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잘 된다고 뭔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판매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갤럭시나 이런 뭐 핸드폰 같은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이지만 외국에서 팔리는 것들 그 물량 자체를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로 하면 그쪽이 밖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중국이 성장률 자체가 뭐 8%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게 예상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주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뭐 4%, 5% 이렇게 전망이 됐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4%, 5% 성장을 했다. 그럼 사실상 물론 플러스 성장이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 매물이 출현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백신 효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명확히는 백신 효과는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고 뭐 만족할 만한 수치,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회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단순히 이제 경제 성장률,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간략하게 쉽게 기업들을 보실 때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꼭 확인을 하자. 이 중에서도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뭐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지만 학생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의무잖아요. 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회사로서 기업으로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뭔가 운영을 하고 내가 CEO라면 돈을 벌려고 당연히 사업을 하겠죠. 물론 그 안에 뭐 외적으로 나는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어쨌든 기업으로서 돈을 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성장률 자체 뭐 3%, 5% 이런 수치들이 있지만 사실상 국가가 유지되는 거는 무언가 하고 무언가 만들고 무언가 소비를 하고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성장률 자체는 다시 사실상 그냥 의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더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좀 지루하시죠? 네, 공매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어쨌든 이제 글로벌적인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저 부분은 이제 제가 이게 공매도를 찝어드리고 한 번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공매도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연장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 코스피가 이제 3월달 2000선이 붕괴가 되고 뭐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인데 6개월이 최초에 진행이 됐다가 다시 이제 6개월이 연장이 됐습니다. 1년이 됐고 어제 또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연장이 됐는데 5월 3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이때 대형주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공매도 해제도 연장이 금지가 되는 것도 연장이 됐고 하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겠지만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수급 요즘에 뭐 그냥 몇 천억이 아니고 이런 시장이 있었을까라고 조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사실상 개인 매수가 그냥 몇 천억 정도 진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어쩌다가 정말 많이 매수하면 이제 1조 정도 되는데 요즘 뭐 하루에 거의 1조씩 매수를 하죠. 1, 2조 정도 매수하는 거는 뭐 1도 아닙니다. 어쨌든 개인 매수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제 상단으로 가다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이 공매도 관련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 대한 뭔가 안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려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어떤 것들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부작용은 사실상 이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되면 지금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상승 이유, 이건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상승 이유, 지수가 상승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지금 시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경기 부양책, 돈을 푸는 재정 정책 정도, 유동성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사실상 이 유동성은 증가시킬 만큼 다 증가를 시켰어요. 뭐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금리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오면 뭐 이거는 좀 외적인 부분인데 한번 짚어드릴게요. 나중에 방송에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부분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경기 부양책인데 이것만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단 2개 정도 있겠네요. 그럼 악재. 우리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뭐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하는 데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너무너무 많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한 가지 이유면 되거든요. 단 한 가지 이유만. 제가 이거 뒤에서 봐드릴게요. 어쨌든 이 공매도 금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유가 지금 부재한 시장, 호재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됐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사지 않거든요. 오히려 변수,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데 변수가 많고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나 투자를 할 때 상방에도 베팅을 하고요, 하방에도 베팅하고, 그냥 양방으로 베팅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에도 베팅하고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밑에다가도 이제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에 이제 베팅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연장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전 세계 유일무이죠. 네, 거의 1년 넘게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잡고 있는 건. 물론 보완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위에도 걸고 아래도 걸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 가요. 네, 다른 해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좀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한다고 무조건 상승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네,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5월 3일 전에 조금은 이런 부분들, 뭐 보완책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뭐 얘기가 여러 것들이 좀 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 관련해서 잔고 비율이나 신용 잔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 뭐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조금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가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공매도 비율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종목당.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최대한 좀 피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현금을 좀 확보하고 다른 종목들로,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종목들로 포트를 미리미리 조금 옮기셔야 된다. 이 포트는 계속적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시간을 쪼개서 제가 지금 방송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가해서 그냥 없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계속적으로 수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방향성이 맞지 않고 시장의 그런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일단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게 훨씬 수익 창출하기가 쉽습니다. 뭐 조금 3%, 5% 이런 10% 이런 마이너스 폭 때문에
내가 사실 뭐 20%, 30%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것들, 여기 플러스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승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상승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하고서는 제가 안 좋은 것만 다 써놨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 상승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을 하려면 저는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승할 이유보다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사면 상승할 것 같은데, 아 차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차트도 뭐 이렇게 눌림목을 지나고 있고 상승했다가 눌림목을 지나서 이렇게 상승을 바로 해줄 것 같아. 전고점은 뚫어줄 것 같은데, 거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상승할 거보다 하락할 거를 더 많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대비가 되죠. 올라가는 거는 내가 잘 샀고 잘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해. 대비할 게 딱히 없거든요. 근데 하락하는 거는 내가 이걸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버리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사실 어쨌든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사면 떨어지진 않을까? 떨어질 만한 또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안 좋은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계속 그냥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져나죠. 하락할 이유들은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수를, 주가를 누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상승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한다고 좋은 일들만 계속 말하지는 않거든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힘이 강력합니다. 얘는 2달, 3달 동안 올라간 것들을 얘는 하루 이틀 만에 다 반납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도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게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것보다 이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비관적이라서가 아니고 하락할 이유를 생각을 하면 이런 이유가 있구나. 재무제표, 그러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네. 그럼 패스. 차트가 기술적으로 자리를 아직은 잡지 않았네. 뭐 PER, PBR 이런 것들, 저 PBR이 아닌 고평가가 돼 있는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거품이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지우다 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하락할 이유, 그러니까 건덕지를 잡아서 떨어질 만한 그런 이유들을 지우기 시작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해요. 이건 저를 믿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올라갈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락할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상승 요소가 뭐가 있을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제가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듣기 싫어. 지수가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수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 동학개미들 다 뭉쳐서 오늘도 2조를 샀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듣고 싶지 않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사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산 종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10개 중에 7개, 8개는 밑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대로 된 차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꼭대기 자리에서 사가지고 뭐 7개, 8개 돌아간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꼭대기 자리에서 사면 10개 중에 10개가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세력들이 있는 종목들 10개 중에 제대로 사도 7개, 8개가 돌아가요. 2-3개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상승의 이유가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중무역 갈등 지금 잠잠하죠? 잠잠한데 지금 뭐 미얀마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바이든은 트럼프랑 조금은 다릅니다. 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인데 마냥 가만히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할까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뉴스가 이제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거든요. 뭐 중국에 어느 정도 압박 카드를 뭔가 줬다. 그러니까 홍콩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압박을 준 거죠. 카드를 준 거죠. 내가 미국의 세계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무역 갈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 뚝딱 하듯이 그냥 우리 뭐 그만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게 패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미중무역 갈등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나라 이제 타국가가 없는 휴전국가이죠. 북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잠잠하죠. 제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뭔지 아시겠나요?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 같지 않아서? 최근에 근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유동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지 마, 우린 올라갈 거야 하고서는 엄청나게 사셨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실제로. 근데 북한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나오게 된다면 별것 아닌 것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 최근에 이제 경험 한번 하셨을 거예요. 작년 12월 정도였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근본적인 기업 구조의 문제예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기업은 현대, 삼성 뭐 끝이죠. 네.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 순환 구조가 안 돼요. 뭐 미국처럼 예전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아마존, 테슬라 이런 기업들, 페이스북도 굉장히 오래됐죠. 애플도 있고. 기업이 점점 순환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IT, 여기도 IT, 아마존도 IT 이렇게 순환이 되죠. IT인데 기업들이 순환이 돼서 바뀌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끝, 삼성 뭐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두 기업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저평가?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저평가? 제 입장에서는 그냥 밥벌이 정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저평가, 고평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그냥 평가가 돼 있는 수준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조금 올라오고 있죠. 너무 많이 썼네요. 네, 카카오가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데 IT 관련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잘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 구조의 문제 근본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구조가 이게 바뀌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뚝딱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물론 삼성이나 뭐 현대나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좀 깨부셔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클만 하면 큰 기업에서 그냥 먹어버리죠. 네, 흡수를 해버리고
합병을 해버리고 자꾸 기업들만 커지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산업군의 변화에서 IT라는 4차 산업이라는 그런 것들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단순히 그냥 IT가 인터넷,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떠나서 뭐 메신저, SNS 이런 걸 떠나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잘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구나 아마 느끼실 건데, 어쨌든 이 기업 구조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뭐 일본, 중국 지금 조용조용하지만 일본도 한창 막 불매운동 일어났었잖아요.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또 잠잠하지만 이제 원전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불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그 당선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성향도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바이든은 살짝 일본을 좋아해요. 네. 그럼 편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일본 편 들면 우리나라 또 들고 일어나겠죠. 네. 반대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더 이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찝어드린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코로나도 계속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악재가 굉장히 많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안 됩니다. 악재는 한 가지로 가능해도 상승 이유는 여러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국내 증시 빼고도 글로벌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유가 지금 당장에서는 거의 카드를 다 꺼냈기 때문에 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 부양책, 재정 정책, 뭐 사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 정도 정책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여기에 플러스로 새로운 그 정책, 다 정책이에요 사실. 뭔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을 육성시키는,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그린 뉴딜이나 이런 것들, 뭔가 기후, 사실 여기에 다 맞물려요. 기후 협약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 그린 뉴딜 정책,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진행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풍력이나 태양열, 수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바로 나와요. 돈을 풀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눈에 띄게 납니다. 바로 당장 눈앞에 없어도 뭐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에 풀리는지, 그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면, 코스피를 보시면 아시겠죠. 저게 돈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게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 관련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은 그럼 상승 요소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열, 풍력 관련은 사실상 뭐 아시는 분들, 주식을 좀 오래 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전에도 굉장히 이제 붐이 일었던 거예요. OCI, 태양광 하면 OCI, 남자의 주식이라고 불리우죠. 네. 남자의 주식이라고. 네. 몇십만 원에 갔었죠. 네. 이거 없으면 남자 아니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오래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뭐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뭐 친환경 정책에서 나오는데 실효성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주가는 물론 기대감을 반영을 합니다. 기대감과 실질적인 실물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건데 처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실물보다는 기대감에 많이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기대감이 꺼지면 실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OCI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십만 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이렇게 바닥 다지고 이제서야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친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벗어나는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성상.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서야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사실 유럽이나 뭐 중국은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법제화도 해놨습니다. 몇 프로 이상은 전기차를 타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밖에 나가면 이제 테슬라나 뭐 그런 전기차가 조금 보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받아들이는 게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비를 해서 여기저기 좀 만들기에는 굉장히 조금 지정학적으로 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창출이 되는 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할 때 예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태양광 한창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전기값도 아낄 수 있고 그러니까 주택 위에다가 이런 것들 태양열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 정책과도 맞기 때문에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집값 떨어진다. 네, 미관을 해친다. 다 반대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실물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경기부양책이나 재정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기대치는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이 기대치, 기존에 했던 것보다 많은 수치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채워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실망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승 요소에 대해서 뭐 글로벌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국내 상승 요소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고 우리나라 우리대로 아까 악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상승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재가 부재한 시장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 조금 제가 근데 수익을 말하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강박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느긋하게. 그러니까 무언가 매매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꼭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날 것 같고 종목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현금을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얘도 제3의 종목입니다. 얘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빠지네요. 그럼 나는 돈을 벌었네요. 돈이 그냥 0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뭐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나는 10%를 지금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호재가 부재합니다. 개별 종목장이고 개별 종목장 굉장히 대응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신규 계좌 만드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느끼실 텐데, 첫 번째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부터 보세요. 종이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신문, 네, 뭐 쪽집게 가해 같아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서 좋겠지만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야를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할 때 종이신문 그냥 2개 정도 시켜놓고 계속 읽었거든요. 다 읽었어요. 광고면 빼고 다 읽었습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뭘 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너무 광범위하다. 사실 이 신문에 다 있어요. 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 뭐가 될 거고, 누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공부를 거꾸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떤 섹터가 움직이겠구나 하고서는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트만 보시고 진입을 하세요. 이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거들어주는 게 차트이지 거꾸로는 안 돼요. 네. 어쨌든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고 이런 강박을 버리시고 차트보다는 이런 신문이나 전반적인, 왜냐하면 아까 경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밀조밀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그럼 비중 관리를 잘하자. 여기에 포인트는 비중 관리,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기다리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시장에 변수가 굉장히 많고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흔들린다.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이 돼도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외국인들 기관이 팔고 나가면 힘들구나. 힘들다고 자책하고 제도를 탓하실 게 아니고요. 그 제도 안에서 수익을 내실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주식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지수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수가 올라가면 내 종목이 올라가나요?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면 코스피가 지금 당장 5%, 10%, 3,500을 간다고 하면 내 종목이 갈 거라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수가 떨어진다고 한들 모든 종목이 떨어지나요? 같은 맥락입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상승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장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 주식은 정말 쉬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똑같습니다. 하락할 이유들을 더 많이 본다. 전 하락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하락장 되면 저 날아다녀요. 네. 왜 그럴까요? 갈 종목들 뻔해요. 하락장에서 이거 어려운 거 같으시죠? 하락장 되면은 갈 종목들 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져요. 간단 명료해져요. 살 게 정해져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뭐가 올라갈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상승 하락, 주가의 뭔가 움직임에 기대지 마시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피해서 내가 매매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로 하나 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산업군의 변화를 읽고 대비하자입니다.
시대의 흐름, 산업군의 변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삼성 물론 좋은 기업입니다. 한국을 이끌어온 그러한 큰 기업이고요. 근데 산업군의 변화에서는 이미 끝났어요. 네. 트렌드잖아요, 트렌드. 축구 선수가 30살이 되기 전에 은퇴를 하죠. 국가대표 이런 거. 축구를 못해서 은퇴할까요?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 변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변화하시는 걸, 벗어나시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답답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속 예전에 머물고 계시면 안 돼요. 그 예전의 투자 방법에. 몸빼바지 이런 것들, 뭐 공갈치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 10년 전, 20년 전에 입었지만 지금은 안 입으시죠? 그걸 지금 입고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다못해 마트 갈 때 그런 것도 지금 안 입으시는데 주식은 왜 10년 전, 20년 전 투자를 하고 계실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 산업군의 변화를 읽고 대비하자. 그럼 지금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시대의 흐름, 산업군의 변화, 뭐 IT, 뭐 이런 거, 4차 산업 그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정말 진행이 될 거고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내 시장은 쉬워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10년 후행돼서 나타나요. 항상 늦게 일어나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 늦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진행됐던 그 방향들을 한번 보세요. 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뻔히 보이죠. 네. 어쨌든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통화 정책의 시대였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재정 정책의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를 얻으셔야 돼요. 통화 정책이었는데 이제 재정 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는 제가 이제 의문으로 좀 남겨드리고 다음 시간에 뭐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